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점이 다 된 레포트에 재뿌리기가 아닐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핵심인 거군요. 저희 땡 잡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쿠리에이터 2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9학번 윤예빈입니다. 제가 오늘 기획한 첫 영상은요, 바로 리포트 쓰는 꿀팁인데요. 제가 이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한 게 바로 이 레포트입니다. 제가 워낙에 글 주변이 없어서 레포트 과제를 받으면 어떡하지 계속 걱정만 하다가 미뤄서 결국엔 마감 직전에 막 이렇게 급하게 써서 제출하곤 하는데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리포트 쓰는 꿀팁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 건국 6기이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입니다. 저는 오늘 과제 레포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신입생 여러분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소소한 꿀팁을 조금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지우 선배님이 얼마나 베테랑이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학점이... 저는 학점이 4.2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완전 고수셨군요. 오늘 완전 저희 땡 잡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포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좋은 제목인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요지와 제가 그 안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표지 없이 작성해야 되는 레포트의 경우에는 간결하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잘 담아내야겠죠? 리포트 내용의 기초는 아무래도 개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개요를 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딘가요? 글을 작성할 때는 서론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본론은 제가 작성하고자 한 주장과 근거를 담아내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개요를 작성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글의 시작과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서론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본론을 넘어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다듬다 보니까 서론 작성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탄하고 자연스러운 밑밥. 그게 그죠. 핵심인 거군요. 우리 또 리포트를 작성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논문이나 자료 같은 걸 참고하는데, 이런 참고문헌에 관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우선 무조건 어려운 내용을 가져오지 말자. 그리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를 갖고 왔다? 그거는 다 된 레포트의 재뿌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인용이나 각주를 작성할 때도 정해진 틀이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을 참고했다라고 했을 때 논문의 작성자, 논문의 이름, 그리고 출처, 그 논문이 작성된 날짜, 이러한 순서로 작성하는 것처럼 그러한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작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포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교수님이 공지해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자.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서식을 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키워드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감점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한번 다시 숙지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더 좋겠죠?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맞춤법 검사입니다. 과제의 마무리이자 글쓰기의 기본은 맞춤법 검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맞춤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과제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에는 맞춤법 검사 한 번씩 꼭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확실히 맞춤법이 틀리면 글의 진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맞춤법 검사를 하는 편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맞춤법 검사기라고 치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팁은 저희가 과제를 제출할 때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파일의 경우는 모두 상관없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전에 커서를 놓은 부분에서 다시 문서를 열었을 때 열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센스지만 첫 페이지에 커서를 놓고 저장하고 과제 제출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온라인 강의 과제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숨부터 나오는데 예빈 크리에이터님도 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가 확정이 되면서 과제가 막 쏟아지고 있죠. 출석을 위한 과제로 뭐 한두 페이지를 작성해서 내던지 아니면 중간고사 대체로 과제를 하는 경우가 여러분도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면으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궁금했던 점을 명쾌하게 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 과제만의 그 꿀팁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과제 제출의 지각은 안 됩니다. 온라인 강의가 한 학기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학습 기간이라든지 레포트 제출 기한을 착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 교수님이 레포트를 공지해 주셨을 때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의 캘린더를 이용하면 지각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때문에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우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무엇보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힘내자고 말하고 싶어요. 남은 2달 정도도 열심히 차근차근 해 나가신다면 종강이 눈앞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부터 온라인 강의 과제의 특성까지 리포트에 관한 모든 꿀팁을 배워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학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강점을 살려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조언을 주신 지우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오늘 촬영하는 거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4학년으로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유용하고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